그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간사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익이 없어요. 자존심 싸움 해봐야 익히 우리가 추미애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절대 통과 안 시켜줍니다. 게다가 나경원 의원이 한술 더 뜨는 식으로 그럴 명분까지 줬어요. 뭐 초선들은 가만히 있어 이런 식의 막말을 함으로 인해서 게다가 계속 사유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징역 2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11월 20일이 선고인데 그럼 정기국회 하다 말고 1심 판결에서 만약에 의원직이 박탈되는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있느냐. 이제부터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이제 뭐 어제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 이걸 두고 어제 참 대판 붙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검찰이 이제 6년 5개월 전에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겠다 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이걸 표결로 부결을 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막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화면 함께 먼저 보실까요?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해요. 너무 무례합니다. 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박균택 실수했어. 박균택 너무 무례해. 인간이 되라고. 남편이 법원장이면 인간이 돼. 그거 아니야. 이건 표결 사안이 아닙니다. 표결 사안이.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저 구형받았다고 정청래 대표가 그만두라 그러는데요. 그 논리라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왜? 대통령은 분명히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게 먼저입니다. 육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이런 의회 보셨습니까? 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네. 아니 박 의원님 뭐 국회에 계실 때 저렇게 간사 선임, 상임위 간사 선임의 건을 이렇게 부결시키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표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통상 교섭단체에서 지정한 간사를 그냥 호선하는 방식으로 통과시키고 그렇죠. 인사말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제는 투표함까지 설치하고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의안으로 상정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는데요.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죠. 상임위에서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표결하는 건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여야 간의 신경정, 대립, 이게 아주 날카롭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되면 그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간사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익이 없어요. 저걸 가지고 자존심 싸움 해봐야 익히 우리가 추미애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절대 통과 안 시켜줍니다. 게다가 나경원 의원이 한술 더 뜨는 식으로 그럴 명분까지 줬어요. 뭐 초선들은 가만히 있어 이런 식의 막말을 함으로 인해서 게다가 계속 사유가 늘어납니다. 지금 남편이 피감기관의 장인데 법사위 간사를 하는 게 이해충돌,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정치 도의상 맞느냐? 이것도 논리는 돼요. 논리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징역 2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11월 20일이 선고인데 그럼 정기국회 하다 말고 1심 판결에서 만약에 의원직이 박탈되는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있느냐, 이 논란 또 나올 거예요. 여기서 뭘 고집해서 뭘 얻겠다고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게 여당의 일방 독주에 야당이 당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적 그 동정과 지지가 쌓이는 효과를 노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판단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여론 없습니다. 스스로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이제 뭐 불량 상임이 되는 거예요. 법사위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소모전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물러서시라. 실익이 별로 없다. 그리고 5선이 간사하는 거, 뭐 6선이 상임위원장 하는 거. 그러니까 맞춰서 한 거잖아요. 좀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국회가 너무 막가잖아요. 어제 곽규택 의원의 얘기도 그게 할 말입니까? 박지원 의원이 지적한 거는 이해충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남편 그렇죠. 문제를 얘기한 건데 그 박지원 의원님 부인은 뭐 하세요? 본질과 하등 상관없는, 더군다나 그게 상당히 원로인, 돌아가신 분인데다 그거 몰랐다 치더라도 상당히 원로인 의원한테 그런 결례와 그런 그 인간적이지 못한 그런 언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국회 수준을 스스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 문제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반면에 이제 또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예전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의원들도 법사위원들을 하고 뭐 이제 이랬는데
이제 그런 남편이 뭐 피감기관 그것도 춘천지방법원이라는 작은 이제 법원의 장인 것과 뭐 그렇게 연관성이 있느냐 뭐 이제 이런 반박도 뭐 하곤 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위원장이 절대 해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럼 나경원 간사 의원이 이제 간사에서 물러나는 그림이 되면 사실 추나대전은 추미애 위원장이 이기는 구도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추나대전이라는 것도 사실 언론에서 붙인 어떤 이름일 것 같고요. 예. 뭐 누가 누구를 이겼다, 어디 당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구도를 자꾸 만들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좀 고육책이었다고 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그런 법사위 운영을 익히 봐왔고, 그런데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여성 육선이잖아요.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법사위원장보다 더 사실은 일방적인 폭주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뭐 여성 남성을 가리는 건 아니지만 남성 의원들이 만약에 좀 충돌적 언사가 있을 때 사실 여성 법사위원장에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선수도 어느 정도 되고 또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박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나경원 의원을 특히 사부임해서 상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박 의원 말씀하셨듯이 할 만큼 했다. 뭐 지금 또 앞으로 추미애 뭐 법사위원장의 어떤 폭주에 대해서 이미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고편을 이끌어내는 정도의 어떤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컵발질 뭐 이런 걸 합니다. 지난번 아까 초선 운운한 것도 그렇고 지금 박지원 의원의 사별한 부인을 언급한 것도 그렇고, 충분히 지금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어떤 독주를 부각시킬 수 있는데 도리어 자신들의 어떤 헛발질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금 비난을 그냥 뒤집어 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박지원 의원이 좀 더 원로답다면 그 표현,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에게 이야기하는 이해 충돌만 이야기했으면 됐다. 남편 법원장이지 않느냐. 근데 그 전에 표현은 원로로서 사실 공개적인 어떤 상임위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뭐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이런 표현이 사실은 상당히 상대 법사위원들에게 흥분할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를 주지 않았느냐. 박 의원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중진으로서 무게 중심을 잡고 있다든지 여러 그런 우리가 의미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발언들 때문에 박 의원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냐. 물론 그 후에 사별 발언 진짜 잘못됐습니다. 그 뭐 진짜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박 의원도 조금은 후배 의원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언사를 일삼는 것도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뭐 곽규택 의원한테 막 뭐 인간이 되라 막 뭐 이렇게 외치는 민주당 의원이 이제 박균택 의원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고검장 출신의 이제 홍수에 이제 만나보면 되게 점잖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렇게 막 어제 언성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되게 화가 많이 나셨구나 놀라긴 했는데, 이게 사실 이 법사위 이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하려는 이유와 이제 뭐 추미애 위원장과 맞닿는 성격도 있지만, 사실 뭐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 요것이 이제 뭐 확정이 되면 사실 뭐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고 또 출마도 못하고 사실상 정신인생이 끝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한 거의 6년 넘는 시간이 흘러와가지고 겨우 이제 1심 구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였죠.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뭐 이제 감금 혐의로는 징역 1년 6개월, 뭐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회 선진화법으로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은 원래 따로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는데,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이 넘으면 이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근데 이제 징역 6월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벌금형보다 훨씬 높은. 이렇게 돼서 만약에 1심 판결이 나오고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의원직은 상실하고 앞으로 선거도 못 나오게 되는데, 이런 구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흘렀잖아요. 그렇죠. 19년도 얘기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당시 자유통일당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당명을 모르고 네, 그 당시 당명이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된 의원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건 아직 이제 그 구형이 네. 1심 공판이 안 열렸어요. 네. 그것도 아마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뭐 나경원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였고 네. 그 패스트트랙 관련된 국회 충돌을 총지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이 가장 크다. 이래가지고 황교안 당시 당대표보다 더 높은 구형량을 2년을 그랬죠. 받았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구형량대로 그대로 확정이 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00만 원 이상이면은 의원직 상실에 5년 그 피선거권이 묶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10년이에요. 네. 의원직 상실하는 그렇죠. 건 물론이고 그렇죠. 사실 정치 인생 끝난다고 봐야 맞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도 위기고 나경원 의원 개인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국회법의 취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동물국회 이런 걸 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합리적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물리적 충돌은 벌이지 말자 이거였는데 이제 그걸 그냥 위반하고 물리적 충돌을 벌이고 야당 의원 무슨 감금 이런 혐의도 받고 있어요. 네. 예. 의원실에서 못 나오게 그랬죠. 여당 의원들이 다수가 위력으로 막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면에서 객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뭔가 이게 지난 총선에 그 어려운 서울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로 정치가 안 풀려요. 네. 뭘 해보려 그러면 당내에서 뭐 연판장 돌고 그랬죠. 뭐 해보려다가 대선 후보 경선 나왔다가 드럼통 들어가고 막 이러는 바람에 결선도 못 올라가고 네. 결국 뭐 이렇게 흘러서 5선이 맞지 않는 법사위 간사까지 본인이 자임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이게 정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돌아보면 네. 그러면 좀 멈추고 되돌아보고 이제 성찰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을 줘요. 이거는 당 밖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고 당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왜 불거졌냐면 한동훈 그 전 대표하고 대선 후보 토론 가운데 네. 당대표 토론이었나요? 대선 후보 토론이었 당대표 토론이었던 걸로 당대표 기억합니다. 토론이었죠. 아니 저한테 그거 빼달라고 개인적으로 사건 청탁하셨잖아요. 그랬죠. 이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 국민들이 보기에도 네. 그 죄질이 불량해 보이고 네. 지금 법사위 간사가 안 된다는 이유도 어떻게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사건 청탁이 나는 사람이 네. 법사위 간사를 맡을 수 있냐 네. 이런 논리도 지금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지금 이제 대표적인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여성 중진 정치의원이 여성 정치인이 됐는데 네. 좀 왜 이렇게 정치가 안 풀리는지를 그게 이제 나한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네. 제가 이제 좀 조언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사실 나경원 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걸려 있는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꽤 많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제 네, 걸려 있고 네, 뭐 꽤 많은 지금 그 2019년 당시에도 의원이었고 지금도 의원인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여러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줄줄이 이제 뭐 당선 무효형 이상이 선고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림으로 가면 국민의힘의 이런 뭔가 전체적인 당의 당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건이 될 거란 말이죠. 이거에 게다가 또 이제 현역들도 많고 지방선거도 있고 막 이런 국면에서 이렇게 만약에 1심이 빠르게 결론 나고 2심도 2, 3심까지 빠르게 확정되면 정말 국민의힘에게는 정말 뭔가 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예. 뭐 지금 뭐 정권도 바뀌었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로 바뀌었고 아마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뭐 2, 3년 더 걸린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지금 비판을 받았고 6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큰 타격이겠죠. 여기에 변수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떤 그 선진화법으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수명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사실은 이제 균형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법부에서도 한쪽만 이렇게 그 치우친다라는 비판을 안 받으려고 어느 정도 또 균형도 잡고 해서 형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데 이번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뭐 크게 영향은 안 받겠지만 좀 그런 변수가 있긴 있고요. 나경원 의원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그때 시작부터 그러니까 재판이 들어가는 어떤 단계부터 나 의원이 조금 더
선이 굵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전화한 것도 사실 그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전화했느냐, 의원들에 대한 어떤 30몇 명에 가까운 의원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전화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야죠. 내가 다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당의 속성상 의원들은 원내대표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내가 재판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의 어떤 책임을 네. 다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은 30명 다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피력을 하면서 태도를 가졌다면, 그리고 내 직을 걸면서까지 사실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으려고 했다면, 사실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어떤 비난이 이렇게까지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전화도 30명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청탁이구나라고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태도를 지었다는데, 이것을 그냥 물밑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 이후의 어떤 상황들도 사실은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보다는 자신이 이제 원어브댐으로서 빠져나가려 했다라는 어떤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은 어찌됐든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앞으로 겪어야 될 여러 가지의 악재 중에 하나긴 해도, 저는 이제 윤 대통령과의 절연이만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가 플러스 알파가 크지 않을 거다. 근데 윤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까지 하면 이건 큰 악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이게 참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106석인가 7석인가 뭐 이제 그럴 텐데, 여기 연루돼 있는 의원들이 우르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뭐 보궐선거가 일어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고 막 뭐 이렇게 되면 뭐 이제 200대 100이라는 뭐 균형이 깨질 수도 있지 않느냐 막 이런 호사가들의 얘기까지 나오고 뭐 하는 중인데, 뭐 이제 이거 앞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